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정말 단 하루만이라도 이재명과 그 밑에 있는 떨거지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런 삶을 보내고 싶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뭐 365일 다 일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과 그 밑에 있는 떨거지들이 매일같이 진짜 사고를 치고 매일같이 우리한테 스트레스 주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전현희가 또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면서 제 진짜 분통이 터지게끔 그렇게 만들던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그 라이브 도중에도 뭐 몇 점이냐라고 이제 설문조사도 해봤었는데 한 20% 정도 되시는 분들이 80점 이상은 된다라고 보셨고, 그리고 한 80% 정도 되시는 분들이 80점은 좀 안 된다라고 봤지만, 그래도 최하점을 주는 분들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았어요. 그만큼이나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또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무리 미우나 고우나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 이 보수 정부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러니 제발 좀 대통령님께서 한동훈 대표도 인정하고 그리고 변화 좀 해달라. 이거를 이제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근데 100번, 1000번 양보해가지고 이렇게 보수를 아끼고 대한민국을 아끼시는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드는 거 이거야 뭐 문제가 될 것이 없고 당연히 사랑의 회초리를 들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더 좋은 모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이나 전현희 이런 애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 이딴 소리를 떠벌리는 거는 이거 뭐 제가 어떻게 가만히 두고 넘어갈 수가 있겠냐고요. 저라도 나서가지고 전현희를 좀 밟아주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는 거 좀 깨부셔줘야 그래야지 좀 이 가슴이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스트레스 풀겠다라고 뭐 지금 전현희 욕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요. 일단 이번에 그 한동훈 대표가 강조를 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이후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담화 때문에 이제 그 실망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만 담화 이후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뭐겠어요? 그쵸? 실천이겠죠. 얼마나 이제 그 담화에서 보여줬던 모습 그리고 그 얘기가 실천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국민에 맞게끔 구체적이어야 되고 속도 있게 해야 된다. 요 세 가지가 이제 정확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적 쇄신의 문제,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또 특감과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천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47%의 국민들이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이 전현희가 또 무슨 또 헛소리를 했는지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철없는 오빠 모습이었다. 뭘 잘못했는지 몰라. 뭐 이렇게 또 아무잡이 소리나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저렇게 철없는 오빠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좀 너무 무식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전현희에 대해 가지고 뭐 철없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좀 얕잡아 봐 가지고 부르는 표현. 그런 표현을 써 가지고 하면 얼마나 또 막 발광을 하겠냐고요. 근데 지들 같은 경우는 툭 하면 그냥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저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내뱉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현희가 하는 얘기가 뭐냐? 김건희 여사를 국민이 일부러 악마한 것이 아니라 명품백 사건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양평 고속도로 사건 등 부패 비리 범죄 의혹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국민이 질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민주당이 좀 생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판단했었을 때는 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 대해 가지고 입장을 내지 않는 게 더 유리했을 겁니다. 입장을 낸다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좀 드라이하게 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애당초 이미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를 그냥 민주당이 굉장히 드라이하게 공식적인 발언인 것처럼 드라이하게만 언급을 해준다면은 알아서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게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전현희가 나서 가지고 한마디 거들게 된다면 우리의 분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 대한 그 분노가 고스란히 전현희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얘기 중에 그 얘기 맞는 얘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악마가 되어 있다. 이거는 맞는 얘기잖아요. 왜?
민주당이 온갖 진짜 찌라시에서도 다루지 않을 법한 저급스럽고 저질스러운 그런 온갖 가짜 뉴스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를 쥐잡듯이 잡았으니까 대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성의 인권 이거는 그냥 뭐 개나 줘버리는 것이고 뭐 술집에서 일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사생활 이런 것들 심지어는 외모 문제까지도 거론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공격했다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47%의 국민들만큼은 분명히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전현희 다른 것도 아니고 전현희가 튀어나와가지고 일부러 국민들이 악마시킨 것이 아니라 명품배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양평고속도로 사건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악마가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너는 미쳤냐 지금? 전현희 저 여자가 지금 미쳤나? 니들이 다 선동한 거 아니냐? 도이치모터스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명품배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양평고속도로 이거 뭐 벌써 옛날에 다 끝난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굳이 전현희가 언급하는 것 자체가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 이재명도 지금 옆에 있었으면 그냥 저 받고 싶었을 거면 나도 입 좀 다물고 있으라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건데 왜 이렇게 막 설쳐대냐고 온갖 곳에서 지금 전현희가 다 설쳐대고 있거든요. 애당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도 그냥 전현희가 드라이하게 입장을 냈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뭐가 있었을까요? 대통령께서 사과를 한다라고 했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더 대통령께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변화를 해주십시오. 이런 식의 메시지가 전현희 입에서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히려 더 대통령에 대한 그 부정적인 그리고 또 분노라고 있던 분들의 분노가 더 커지게 될 텐데 전현희가 나서가지고 그걸 이제 희석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또 한 건 하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반이라도 갈 텐데 전현희가 또 튀어나와가지고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반대한다 이딴 소리 또 짓거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냥 미친 여자 같아요. 진짜 아무 소리나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1심이 한 3개 정도가 다 생중계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적인 어떤 위치, 인지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재명도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반박을 한답시고 전현희가 했던 얘기가 뭐냐?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사실상 국정농단 주범으로 수사받고 그에 따라 처벌을 받는 당사자였고 이거 자체가 가짜뉴스잖아요. 아니 재판 결과가 나와야지 처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재판을 지금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전현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국정농단 주범으로 수사받고 그에 따라 처벌을 받는 당사자였다? 아무 소리나 짓거리는 겁니다. 처벌 안 받았잖아요. 재판 아직 결과 안 나왔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왜 근데 처벌받았다라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재명 같은 경우는 국정농단 주범 그것뿐만 아니라 형수에 대한 주범, 형수 주범, 가족 주범, 대장동 주범, 백현동 주범, 위례 주범, 위중교사 주범, 정자동 호텔 주범, 성남FC 주범, 뭐 있어요 또 뭐 온갖 것들에 대한 다 그냥 주범 아닙니까? 그 주범이라고 한다면 진작에 구속을 시켜버렸어야죠.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갈 텐데 괜히 무슨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꺼내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이재명 대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이 정치 검찰을 동원해 수사 기소한 정치 탄압의 피해자 희생양인 사람이란 전혀 다른 것이다. 환자예요 환자.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교 무슨 사이비 종교 같은 거 있으면은 그 교주는 뒤에 이제 가만히 앉아 있고 그 왜 떨거지 같은 애 앞에 나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 대중선동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전현희가 하는 거예요. 언제 이 여자 이렇게 미쳐버렸습니까? 원래부터 미쳐있던 여잔가요? 관심 없어가지고 몰랐을 텐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국민 담화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국민 담화 반성 없고 솔직하지 못했다.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명이가 눈치는 빠른 거죠. 어떻게 해야지 이게 보수가 지금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 대한 부정적인 거를 갖다가 키울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약간 정치적인 감이 있다 보니까 이재명이 오히려 자극적인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자기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뭔가 공정한 입장에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 발 내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전현희 같은 경우는 미친 척 저렇게 날뛰고 있고 여자 전현희가 있으면 남자 전현희가 누가 있습니까? 박찬대 있잖아요. 차한대 또 나와가지고 처참하고 참담한 제2의 개사과였다. 고개는 숙였는데 왜 고개를 숙였는지 미스테리를 남는 140분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사과 이딴 소리나 지금 하고 앉아있고 철없는 오빠 이딴 소리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게 된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갤럽 조사가 17%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다음 주 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18%나 19% 정도로 소폭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누구예요? 차한대랑 전현입니다. 물론 대통령실이 이제 그 일주일 동안 보여주는 혁신과 쇄신의 모습 그 정도에 따라 가지고 더 지지율이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게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고. 근데 1차적으로 우리 현이와 찬대가 이 바보 무슨 뭐 남매 같은데 현이와 찬대가 이 역할을 해준 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